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서는 캐치 활용법, 캐치 매수 타이밍 잡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 성공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실패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분봉 세분화를 통해서 캐치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캐치 조건식을 만들기 전에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서 어느 매수 타이밍, 정확한 매수 타이밍 잡기 및 실패 사례를 통해서 분봉 세분화 이런 걸 통해서 실패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 그래서 분봉 세분화를 습득하는 게 이번 학습 목표입니다. 자, 먼저 캐치 활용 방법, 성공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각자의 매수 타이밍에 대한 투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먼저 그림을 그리시고 그 타이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건식을 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사례를 통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원하는 매수 타이밍이 대부분 다르겠지만 적어도 초반에 시세가 분출했을 때의 좋은 타이밍을 잡기 위한 그 설계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공 사례, 대부분 오전 시세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초반에 잠깐 주가 흐름이 쉬었다가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형태로 시세 분출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부분으로 성공 사례, 대부분 이 돌파 구간을 따라갔을 때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래량 증가 후 시가 돌파할 때 확률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초기 시세는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시세가 나기 때문에 그때 거래량 증가와 돌파 타이밍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도 보시면 오전 1시간 동안 좋지 않은, 즉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9시 55분, 이게 5분봉 차트이기 때문에 9시 55분에 대량 거래, 일간 최고 거래를 수반하면서 시가선 돌파와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증가와 시세 분출로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 돌파 또는 거래량 돌파 아니면 분봉 박스 돌파, 1시간 분봉 박스 돌파에 대한 체크를 하시면 이 구간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고, 대체적으로 거래량 수반 후 고가 돌파에 대한 경우에서는 오전 시세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역시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잘 보시면 1시간을 눌려주더라도 그 눌렸던 부분에 대한 돌파 구간을 머릿속에 아니면 이 그림 속에 그려놓으시면 이 부분을 조건식으로 체크해 내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또 다른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오전 출발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5분봉이니까 마이너스가 난 경우입니다. 초반 시초가 강하게 출발했다가 15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지만 짧은 시간 안에 대체적으로 9시 30분, 35분 사이에서 역시 강하게 반전하면서 거래량도 오전 초반 거래량보다 크게 늘어난 거래량이 나타나면서 역시 고가 돌파, 시가 돌파, 그리고 플러스 전환까지 나오면서 양봉 전환이죠. 그러면서 매수 타임을 잡았을 때 기본에 충실하면 무난한 성공 사례, 매수 기회를 준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부진하더라도 반전하는 타이밍을 잡았을 때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이 경우에서는 초반에 부진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부진하지 않고 동시호가 갭상승 출발하면서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뭐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진 않았고,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꾸준히 붙은 다음에 5분봉이지만 연속 양봉 3개 발생하면서 쫙 하고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은 초반에 매수 타이밍 이후에 추가 매수 기회 없이 쭉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는 개별주 매매 방식과 대형주 매매 방식을 절대로 구분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 패턴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매매 방식을 택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초반 출발한 이후에 연속 양봉이든 뭐 분봉의 정별이든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은 이런 종목들을 초반에 잡아내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개별주는 변동성이 나오고 대형 우량주들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매가 유입이 돼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패턴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패턴은 대형 우량주,
코스피 200 이상의 대용량주가 프로그램으로 올라갈 때 나타난 현상이다. 이 그림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뭐 분봉의 연속 상승, 분봉의 정배열 이런 부분으로 초반에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성공 사례입니다만 아까 보여드렸던 대용주 초반 상승 흐름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 초반에 이런 식으로 출발하고 나서 시간이 계속 지나갈수록 양봉만 계속 나죠. 분봉인데 5분봉 분봉인데 3분봉도 비슷하고 아마 1분봉도 비슷할 텐데 연속 양봉으로 좀 상승하는데 보시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초반 연속 양봉 3봉 이상, 뭐 5봉 이상 이런 거를 따라잡으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대용량주 매수 패턴과 개별주 매수 패턴의 성공 사례는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비슷한 종목이지만 비슷하게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공 사례는 성공 사례인데 초반에 보시면은 미끄러졌다가 반전하면서 돌파하면서 성공했습니다. 즉 거래량 수반하면서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는 보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이죠. 매수가 이후에 수익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싸움입니다. 저 변곡점 돌아서는 반전짜리를 샀는데 몇 퍼센트의 목표 수익률을 잡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냐 실패한, 즉 플러스 5% 이상의 목표 수익률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플러스 2, 3% 내에 단타를 설정하셨다라면 충분히 따라가서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서 이렇게 분봉으로 하락하는 경우 오전 시세 나오고 뭐 10시나 10시 반 이후에서 시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워낙 커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의 목표 수익률 설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성공이냐 실패를 가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 오르다 말기는 사실 주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전 초반 매수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성공 사례, 실패 사례로 갈리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서도 오르다 말기의 전형적인 실패 공식인데 오전에 거래를 어느 정도 붙였다가 상승 반전하는 것 같아서 매수 시그널이 떠서 잡았는데 어느 정도 조금은 올라갑니다. 대략 뭐 1% 내외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10시 반 넘어서는 시세가 잘 안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추가적인 시세가 안 나서 고전하고 막판에 빌빌거리다가 혹시 이제 손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오류를 잡기 위해서 일봉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간이 사실 워낙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오르다 말기, 왜 그 주식이 오르다 말 것이냐, 즉 거래량 부족도 있고요. 아니면 주가가 5일선 밑에 있거나 아니면 그 주식이 역별 하락 패턴이거나 뭐 하락 강도가 강한 자리에서 만약에 사게 되면 오르다 말기, 즉 오전에 잠깐 반등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패 사례 꼭 체크하셔서 이 부분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자, 마찬가지로 실패 사례 한 번 더 보면 돌파가 나오자마자 고점인 경우, 여기가 시가 고가거든요. 시가 고가를 돌파하자마자 바로 미끄러지는 경우, 개별주에서는 뭐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대형 우량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주체가 특정 프로그램이 사면서 쫙 하고 뭐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패턴을 취한다면 개별주는 오르다 말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실패 사례로 허다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럴 때 거래량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종목의 위치가 어디 위치냐, 즉 내리고 있는 위치의 반등이냐, 이런 것도 꼭 체크해 보십시오. 즉 오전 반등 나오고 다시 빠지는 형태, 종목의 위치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건식에서 꼭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패 사례,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를 제거를 많이 하셔야 이 캐치가 하면 할수록 재밌는 게 되지, 성공 사례만 계속 보다 보면 실전에서는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패 사례를 통해서 계속 실패 오류에 대한 제거가 필요합니다. 초반 마찬가지로 양봉 반전 후 곧바로 반락하는 형태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 시장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뭐 플러스 10포인트 출발했다가 바로 뭐 마이너스 20포인트 하락하면 솔직히
오전에 좋았던 종목이 오장 망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령어만 갖고, 그러니까 조건식만 갖고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나올 때는 손절폭을 작게 해서 매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실패 사례는 초반에 반전 후 실패했다. 결국 뭐냐면 여기서도 보면 거래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 종목의 위치가 별로 나쁠 수도 있고, 하물며 시장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한번 조건식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거고, 불가피한 경우에서는 역시 손절을 짧게 하는 부분이 최선의 전략이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에 역시 실패 사례입니다만, 실패 사례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진입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시세는 오전에 낮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다만 아까 얘기했던 진입가가 2,560원이었는데 고가가 2,625원이에요. 수익 매도 설정을 2.5% 이상으로 설정하셨다면 실패입니다. 왜? 플러스 2.5%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반면에 수익 매도 설정을 예를 들면 뭐 2.4, 2.3, 2.2로 하셨으면 단타치고 끝났어요. 이해되실 겁니다. 즉 목표 수익에 대한 부분이 짧은 단타로, 초단타로 뭐 난 2%만 먹으면 돼 라는 짧은 단타로 설정하셨으면 성공하는데, 3%, 5% 설정하셨으면 요 단타는 실패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짧게 수익을 설정했을수록 성공하기를 매우 높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성에 안 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부를 또 뱉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짧게 끊어 먹으면 리스크는 작지만, 그리고 성공 확률은 높지만 작은 수익이다 보니까 또 성이 안 차고, 하여튼 일장일단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때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돌파 성공 후 상승폭 확대 나왔다가 마찬가지로 수익률 안 나와서 실패하는 사례,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조건식을 통해서 제거하는 부분, 여기서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부족함을 알 수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패 사례에 대한 제거, 왜 실패했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거래 증가 후 양봉만 보고 진입을 했을 때 실패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반에 거래가 대량 거래가 터져가지고 급등을 하는 가능성이 높아서 진입을 했는데 진입하자마자 바로 꺾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도 뭐가 잘못됐느냐, 추가적으로 거래가 붙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고가 돌파가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짧게 손절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전에서도 많이 나오죠. 개별주에서는 오르다 마는 경우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실패 사례는 결국은 추가적인 연속 양봉이 없을 때 진입하지 않기, 뭐 추가적으로 정배열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을 때 진입하지 않기, 거래량 수반하지 않았을 때 진입하지 않기, 아니면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이상은 뭐 진입하지 않기, 이런 걸로 제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거래 증가 후 상승 장악 자체가 고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개별주에서 흔하게 나오는 부분이죠. 초반에 잠깐 반짝했다가 바로 미끄러지는 경우, 이때 한 번 더 체크해 드립니다만 주가의 위치가 별로 안 좋거나 시장이 별로 안 좋거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거해 나갈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던 부분도 실패 사례이기 때문에 손절을 뭐 예를 들면 3%까지 갔다? 아닙니다. 뭐 1.7, 뭐 2% 안에서 손절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저걸 3%까지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자, 상승 반전 후 바로 하락하는 패턴 자꾸 실패 사례에서 나오는데 그만큼 뭡니까? 실전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받쳐줄 때 투자 금액을 높이시고 시장이 받쳐주지 못할 때 투자 금액을 줄이시는 조건 설정에서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런 실패 사례를 통해서 줄였다 늘렸다 진입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조건 설정에 대한 부분을 실패 사례를 통해서 제거하다 보면 진짜를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고가 돌파가 나오지 않았고 거래량이 더 붙지 않았던 이런 실패 사례를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분봉 세분화, 이 부분은 뭐를 뜻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타이밍은 만약에 100분이 조건 설정을 설정했다.
뭐 삼성전자를 사거나 SK텔레콤을 사거나 하이닉스를 사거나 하면은 100분이 모두 다 주문을 넣으셨을 때 체결이 되지만 대부분 변동성이 큰 개별 종목들을 사실 때는 100분이 주문을 넣었을 때 체결되는 분은 몇 분 안 된다는 거죠. 초반에 주문을 빨리 넣은 사람만 체결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분봉 세분화를 하는 건데, 자, 이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거래 증가 및 상승을 보고 진입했는데 올라가자마자 급등했지만 바로 5분봉으로 상투를 치고 끝났습니다. 즉 5분봉을 보고 조건 설정해서 5분봉을 보고 진입하셨던 분은 사자마자 상투니까 결국은 손절을 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3분봉으로 세분화했더니 3분봉에 거래를 붙여서 대량 거래 터져서 3분봉을 보고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그 다음 봉에서 그래도 올라갔다가, 즉 3분봉이니까 3분 동안에 올라갔다가 8개를 주고 미끄러졌기 때문에 5분봉으로 진입하신 분은 바로 손절이지만 3분봉으로 진입하신 분은 수익률치, 목표치 뭐 2%대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5%대면은 5% 목표 수익률 잡았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쨌든 사자마자 손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5분봉으로 들어가신 분은 바로 손해지만 3분봉으로 들어가신 분은 그래도 성공이냐 실패냐를 목표 수익률 설정해서 가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거는 1분봉입니다. 1분봉으로 대량 초반에 출발하자마자 갭상승의 대량 거래 초반에서 양봉 반전이고 뭐 전일 고가 돌파고 뭐 이런 부분으로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4분, 5분 동안에 충분히 시세가 분출했기 때문에 1분봉으로 잡으신 분은 결국은 들어가서 수익 내고 충분히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기회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연속 양봉 진행하면서 분봉 세분화하기 때문에 5분봉으로 잡으신 분과 3분봉으로 잡으신 분과 1분봉으로 잡으신 분은 결국은 1분봉으로 잡으신 분은 성공 확률도 매우 높고 당연히 5분봉으로 출발한 지 5분 만에 잡히는 분하고 출발한 지 1분 만에 잡히는 분하고 세분화할수록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즉 낮게 나는 새가 더 세밀하게 보고 대신에 이 분봉 세분화는 더 많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골치 아픕니다. 결국 장단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빨리 잡고자 하신 분들은 분봉을 더 세분하거나 나중에 초봉으로 가셔도 됩니다. 30초봉 이런 식으로 초봉으로 가셔도 됩니다. 즉 세분할수록 빨리 잡는다. 다만 확률적으로 더 많은 변화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원포인트. 성공 사례와 함께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서 유사한 실패 패턴을 제거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분봉 세분화를 하면 할수록 더 자연스럽게 더 좋은 기회가 많아지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성공 사례에서는 대형주와 개별주 패턴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실패 사례는 주로 일중 최고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거래량이 추가로 강하게 늘지 않았을 경우에서는 손절을 좀 짧게 하는 것도,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의 손절을 할 수 있는 걸 굳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까지 흘러내리는 거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초반에 거래 붙어서 추가 상승이 안 나왔다면 아주 짧게 손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분봉 세분화를 할수록 다른 사람보다 더 기회는 많아진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캐치 매수 타이밍 잡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